인터뷰 뉴 진수.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후속 대책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면서 대안 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그제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조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네, 이 무척 바쁘실 텐데 시간 쪼개서 방송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은 서울 서초구에서 구청장 2번 역임하셨고요. 역시 서초 지역구 재선 의원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부동산 문제 누구보다 그 주민들 많이 접하셨고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정책 식견 경험 당내에서 높이 사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으로 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맞죠, 제 말? 아유, 뭐 현장을 좀 안다는 거죠. 네네. 높이 산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네. 의원님, 일단 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금 부자 천국, 청년 서민 세입자 지옥에 빠뜨리는 문제명의 31번째 엉터리 부동산 정책,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아주 좀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네.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문제명 정부라 그러냐면 네네. 문재인 정부 시즌2 같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28번의 정책의 중심이 뭐냐면 부동산의 주택 공급은 정부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민간은 수요를 옥죄고 네. 대출을 규제하고, 근데 그게 똑같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3번째 했는데요. 네. 주택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걸 그냥 재탕을 하고 이제는 서울 전체를 묶어버렸어요. 그냥 네. 너무 쉽게. 그래서 31번째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합친 네. 문재명 정부의 31번째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왜 비슷한 모습을 띠나 그런 생각은 혹시 좀 해보셨습니까? 이게 철학인 것 같아요. 철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부동산을 이념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똘똘한 한 채로 몰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강남벨트,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잡겠다 하는데 그 방법이 국민의 3분의 1을 토호제로 묶어버려요. 네. 국민의 3분의 1이 집 사는데 정부 주도니까 당국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네. 또 집을 사면 그 집에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고, 이게 사회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제 토지 공개념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네. 토지는 정부가 갖고 국민들은 월세를 살아라. 이런 개념이 쫙 관려 있기 때문에 네.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를 해도 네. 민심은 좌절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주거 사다리를 불태우는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거죠. 네.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위원장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맡았어요. 당대표가 네. 부동산 특위위원장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자,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오늘 재정비 촉구 지역 이렇게 현장 방문을 했는데 네. 거기에 메시지는 뭔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정부가 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면서 오히려 서민을 더 어렵게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맡은 거고요. 네.
오늘 흔히 말하면 노도강 금강구 네.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네. 이 토호제로 묶인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상계동이었거든요. 네네. 거기 가보니까 정말 다른 곳은 빌딩 숲이 돼 있는데 그 상계 오지구는 그냥 20년, 30년 동안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만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대출 옥죄고 또 조합원 지위 이양하는 것도 없애고 네. 이주비 대출도 없애고 이러면 오늘 80 노인이 얘기하시는데 네. 내가 죽기 전까지 새 집 되는 거 볼 수 있겠냐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건 좋은데 네. 좀 디테일해야 된다. 강남구하고 네. 한강벨트 부동산 가격이 똘똘한 한 채 영향으로 오르는 지역과 네. 서울 외곽 지역에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또 경기도도 12군데를 토호제를 묶었어요. 네. 근데 용인은 묶였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데거든요. 아, 용인이요? 네, 예, 예. 그러면 동탄하고 구리는 왜 안 묶었냐? 기준이 뭐냐? 무조건 풍선 효과가 걱정되니까 묶는다. 네. 그런 거에서 불공정성, 정부 정책의 무지막지한 거침 이런 것에 대한 하소연 그리고 네. 대책을 들으러 간 거죠. 네네.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네네. 이 15 정책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네.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렇게 깨알처럼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왜 한마디도 없냐? 15 정책이 잘못됐거든요. 네. 마포가 지역구시잖아요. 예, 예. 그 오늘 간 데는 우원시 국회의장이 지역구거든요. 네네. 저는 정청래 대표, 우원시 국회의장 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정부가 너무 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아무 말 못하고 사과도 최고위원이 대신하고 네. 우리 당에서는 대표가 특위위원장을 맡는데 정청래 대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이게 지금 정부가 가는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는 게 조은희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자, 일단 이번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하고 대출 죄고 요런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 그 부동산 값 안정 이게 이제 어떤 취지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거의 어떤 효과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면 수정하지 않는 이상 네.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고 네. 월세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벌써 서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이고 네. 마포나 이런 지역에는 300만 원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가 높아지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디테일하게 수정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뿐만이 아니고 이게 임대차 시장 이쪽이 아주 위협받을 거다 이런 얘기세요? 그렇죠. 근데 임대차 시장을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이상경 차관이 네. 이제 사실 뭐 내로남불이라 그러고 사과하는 방법도 그러고 그런데 네. 제가 이분들이 공정한 부동산 네.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책을 낸 사람들이 네. 이상경 차관, 이상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잖아요. 네. 책사라고도 합니다. 네, 네. 그래 이재만 LH 계획위원장, 난기업 소장 등이 네.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월세로 전환하고 전체로 국가가 주도하면서 예. 토지 공개념을 해서 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한 전세 매물 잠김은 더 심하고 네.
월세는 더 올라가고 또 청년과 서민들은 고통 속에서 네. 울부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아까 노도강 금강구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를 토호제를 묶음으로써 지금 7만 5천 호가 공급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네네. 사실 그 박원순 시장 때 353개 지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43만 호 공급을 지금 안 그러면 지금 43만 호가 공급돼서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숨통에 튀었을 수 있었는데, 예. 근데 그걸 도시 재생한다면서 벽화만 그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금 주택 공급의 88%가 민간이 하고 있는데 네. 민간 주도로 하고 정부는 서포트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정부 주도주의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LH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LH 현재 부채가 얼마냐, 네. 임대주택 한 채 지을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빚은 얼마나 되느냐, 예. 또 도급 1순위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지사로 출마할 생각만 있고 부동산은 그냥 붕붕 뜨게 놓여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정책 주요 입안자들이 상당히 집중을 못하고 있다. 네. 혹은 잘못된 정책 구상을 갖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정부 여당도 메시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정청래 대표 아무 말 안 하고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제초안 폐지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개인 의견이라 그러고 네. 또 어떤 분은 보유세 만지작거리고 어떤 분은 보유세 없다 그러고 네. 도대체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조은희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뭐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 이 부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건 뭐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집 문제, 주택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어떤 정부 주도라든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자. 이상경 차관은 네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기재 같아요. 뭐 안에 뒤에 숨고 이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고 네. 근데 이분은 갭 투자를 했고요. 네. 또 이 정부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주인 전세를 했고요. 그리고 세테크를 너무나 완벽하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아주 말초적인 신경에서부터 네. 저런 건드렸다. 사람이 뭘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외면하게 되는 건데 네. 앵커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본질이 더 심각하다. 중요하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물론 추가 대책이 나오고 뭐 공급 대책도 내놓는다고 해요. 정부 여당에서. 근데 국민의힘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 옥죄고 청년은 무주택자 중산층 피해 볼 것이다. 뭐 주택 사다리 걷어찼다 이런 비난을 하는데 네. 그저께 이제 진성준 의원 전 정책위 의장이죠. 네. 이분한테 질문을 드려보니까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종국에는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착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요. 네. 이제 서민들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게 아니고요. 네. 질식시키는 거예요. 네. 대출 문턱을 높였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하면서 실수요자를 갭투기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게 서민과 청년들의 숨통을 틔운다는 건지요. 지금
이 진성준 의장은 몇 달 전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자고 주장해서 사실 현실감 떨어진다. 네. 국민 밉상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 정책이 실수요자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기로 말한다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말씀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요. 네. 이 자체가 실수요자의 숨통을 튀기는커녕 서울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서울 추방령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네.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건지 네.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말씀이시죠? 안 되고 현장을 좀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한정혜 현 정책위 의장이 네네. 공급 대책을 늘리겠다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공급 대책을 늘리겠다 하는데 찬성이에요. 네네. 근데 자치구별로 몇 채를 늘리겠다는 거를 연말까지 청사진을 보이겠다. 거기서 제가 네. 32번째 문재명 정책도 또 꽝이구나.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 지금 조금 기억을 거슬러서 가시면 네. 문재인 정부 때 태릉 있죠? 거기를 태릉 골프장이요? 골프장을 예. 개발해서 1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국가 소유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네. 데모했잖아요. 반대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을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별로 어떻게 정부가 몇 채를 공급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자치단체장을 한 입장에서 정말 이게 그 완전히 비현실적인 얘기다 비현실적인 말씀이세요? 얘기를 하면 네.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역시나다. 네네. 진보 정권에서는 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저는 자치구별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리에 경악을 했습니다. 네. 저기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공급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우리가 다 동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부지도 여의치 않고 정말 필요한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부지를 어떻게 골라내기도 쉽지 않고 그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럼 한번 대안을 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세요? 11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부 중심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네. 민간 중심으로 공급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핵심은 공급 속도전. 네. 예. 그래서 규제의 벽을 걷어내서 민간 스스로 활력을 가지도록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면 정부가 규제자가 아니고 조력자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주택 공급의 88%가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정부가 김현미 옛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빵도 아닌데 어떻게 정부가 주택을 민간 시장에서 88%나 공급하는 것을 정부가 다 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서 네. 재건축 절차도 지금처럼 8단계로 쪼개놓지 않고 8단계를 좁게 놓으면 10년, 20년 걸리거든요. 네네. 이걸 절차를 확 축소해서 서울시의 신통기획에 힘을 실어줘서 더 네. 빨리 하게 하고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큰 단지가 아니고 작은 단지도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규제를 확 풀고 그다음에 토지에 묶었던 것도 네. 사실 과감하게 해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동산 값 안정이 되면서 병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를요. 예. 우리가 보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잖아요. 네. 이분은 다주택자니까 투기꾼이야 이렇게 제인시하는 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르게 보면 주택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지금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예. 이 중과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1주택자 중에 예를 들어서 좀 고가 주택
이런 데 네. 대한 뭐 보유세랄까 이런 것도 좀 부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요. 네. 그러니까 한 4개, 5개 갖고 있다 쳐요. 네. 그럼 현재로서는 아주 종부세, 중과세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합쳐도 30억, 40억이 안 돼. 예. 그런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지금 다른 분들 경제부총리나 네. 이런 분들 다 갖고 있는 40억, 50억 하잖아요. 예. 그건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 주택 숫자보다. 가격 그런 중심으로. 것도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른바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좀 악화된 민심도 달래고 재건축 활성화해가지고 공급 부족 타개하려는 의도도 이제 좀 읽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참에 합의하자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폐지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연히 맞죠.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요. 제초안제는 의미 없는 규제입니다. 공사비가 자재값이 올라가면서 공사비가 상승해서 네. 초과이익 환수할 게 없어요. 별로. 안 그래도 저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들어갈 입주자들 부담은 이미 커져 있다? 네. 그런데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네. 앞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계속 규제만 강화하겠다는 사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다운 협의 없었다 이렇게 좀 볼멘 소리도 했는데 네. 이번 대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요거하고도 얘기한 조금 충돌을 신통기획이죠. 했다고 네. 보세요? 충돌이죠. 왜냐하면 신통기획은 이 정비 사업을 네. 촉진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정비 사업이 18년 걸리면 아주 줄여서 12년 걸리게 하는 네. 그게 신통기획인데 지금 전역을 지금 묶어버리면 정비 사업이 그냥 시동 걸고 네.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 한도 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러면 정비 사업의 자금줄을 조이면서요. 네네. 공급 속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브레이크를 밟히는 겁니다. 예.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자 하면서 대출을 조이는 거 이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뭐 한정혜 위원장이 네. 공급을 늘리겠다 하면 정말 진심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현실적으로 모색을 하면 정부 주도의 LH 중심의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아니고 네. 민간 주도의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민간 중심의 속도전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안의 핵심은 민간주도 속도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규제 완화. 자, 조은희 의원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아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역시 세제일 겁니다. 네. 자, 여권 지방선거 잠재주자들은 보유세 강화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거 보유세 우리가 의논 안 했다 부동산 특위에서도 이렇게 좀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심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 방침 시사하고 전직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보유세 강화 시행 강력히 주장하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이거 결국은 강화로 갈 거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현금 살포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곳간이 비어요. 그 빈 공간을 계속 국가 그 적자 상태로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 주도 정책을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자니 지금 선거가 걱정이 돼서 그냥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만지작 거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선거 이후에는 할 거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단언한데 네. 보유세를 인상하는 거 가지고 부동산을 못 잡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네. 재산세 반값 투쟁을 했잖아요. 네네. 결국 성공했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을 내려서 부동산을 잡았습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2배나 올랐죠. 폭등해서 결국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네.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도 보유세 인상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들한테 현금을 살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네. 국감 지나면 이제 바로 빠르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옮겨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네. 이제 추가 대책을 또 내놓을 거예요.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네. 자, 부동산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여기 부동산 이슈에 있어서는 좀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국민들이 내가 내 집 하나를 갖겠다 하는 꿈을 이렇게 이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민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에 영향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든 야든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네. 이 민생 문제, 아주 국민의 꿈과 삶이 얽혀 있는 이 부동산 문제는 네.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서 살고 싶은 곳에 많은 물량을 빨리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정상화 특위위원인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